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변기를 보면은 둥둥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간 청소된 찌꺼기다. 우리는 영양소로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노폐물을 먼저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변비가 되면은 변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대장암이 된다. 그래서 내가 좀 항상 어떤 원인은 나타나지 않는데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정말 그 몸이 안 좋다 하는 분은 간 청소 한번 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비 증상을 호소하신 분도 이제 많을 텐데 제가 일단 사실 변비에 대해서도 저 인터뷰를 좀 해 보면은 일단 변비를 처음 얘기하면은 이게 일단 화장실에 뭔가 오래 앉아 있는 거, 변이 잘 안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비에 대한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 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고, 또 변비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으면은 이제 뭐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변비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변비약이 사실은 종류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변비를 이제 많이 고통을 겪냐면은 식이섬유를 점점 적게 먹기 때문이에요. 패스트푸드에는 식이섬유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습관도 그렇고 이제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먹는 약에 의해서 변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든지 신경안정제, 수면제, 그다음에 이제 60세가 넘으면 남녀 불문 소변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 소변이 새고 이런 그 여성들의 요실금, 남성들의 전립선 비대약이 거의 다 변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의해서도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노인들이 변비를 굉장히 많이 앓고 있고요. 또 노인들은 장이 늘어져 있고 수분을 적게 먹고 그다음에 운동이 부족하고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매체에서 변비약을 많이 광고하는데 젊은 사람과 노인이 같이 나오는 까닭에 노인들이 변비 환자가 많기 때문에 광고하는 "뭐뭐 주세요." 그렇게 많이 지명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약국에는 얼마고 이 약국은 얼마다. 싼 데 가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변비약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극성 하제입니다. 거의 우리 대중 매체에서 광고하는 건 자극성 그런 그 하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사코딜 센나 대왕과 같이 자극을 해서 변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내 스스로 변을 보는 능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먹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데, 저의 약국에 오는 분 중에는 본인이 먹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한 10통 내지 20통을 100 개짜리 10통 내지 20통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쟁여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변비약이 완전히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자극성 하제는 꼭 필요할 때 먹자. 그다음에 마그밀이라고, 요거는 처방에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수분을 홍수로 일으켜서 한꺼번에 변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처방을 받거나 사 먹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수를 일으키면 내 대장에 있는 미네랄까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삼투성 하제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팽창성 하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차전자 피인데요. 질경이의 씨의 껍질을 차전자 피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 섬유질에는 이 다공성 입자로 돼 있어서 수분을 자기 몸무게의 40배 내지 50배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전자피를 먹으면 수용성 식이섬유 70%, 불용성은 30% 들어있는데, 이것이 팽창하니까 변의 모양을 가지고 내보내면서 장내 찌꺼기까지 흡착해서 내보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전자피 굉장히 좋은데, 이게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먹기가 좀 불편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먹어서 가장 좋은 변비약은 바로 차전자피, 그다음에 B 플러스 유산균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과일의 껍질은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그 과육 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그다음에 미역이나 다시마도 수용성 식이섬유. 그래서 변비가 심한 사람은 껍질 종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를 식초에 물에 담갔다가 잘 씻어서 껍질째 하루에 반 개나 한 개 먹고, 아몬드 10개 정도 먹으면 지방 성분이고 그 껍질에도 불용성이 있기 때문에
먹고요. 시래기를 이루는 껍질도 역시 불용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섬유질이 끊어지기 때문에 좀 섬유질 효과가 적기 때문에 잘 씹어서 드시고, 고구마나 또 이런 거 당근 같은 것도 좀 딱딱한 거를 씹어서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질을 하루에 4g 먹게 되면은 변이 1g 늘고요. 섬유질을 하루에 8g 먹었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10 내지 20% 콜레스테롤 흡착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 독소도 내보내서 당뇨에 좋고요.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비만에도 좋은 것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열심히 챙겨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 제품명을 뭐 달라고 하시는 분도 뭐 많겠지만, 그냥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 저 변비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약사님이 그때 주는 변비약은 뭐 어떤 성질의 변비약인가요, 그럼? 우선은 달라는 걸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돈 내밀고 빨리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주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화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앞으로 요걸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은 인제 그것을 생각해서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개는 너무나 현대인들이 바쁜 것 같아요. 원하는 거를 달라면 드리고요. 또 이제 한방 과릭으로 된 그런 변비약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순한 것 같아요. 고런 것도 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제가 약사님의 약국을 갔는데 그냥 "변비약 주세요." 하면 어떤 약을 주시나요, 그럼 그때는? 유명한 제품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뭐 가격이 싼 제품을 주시나요? 어떤 걸 주세요?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변비약에다가 이담제, 쓸개즙이 잘 나오는 성분이 포함된 변비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개즙을 통해서 독소가 나가고 이 변을 잘 보기 때문에 고런 변비약도 좋고요. 한방으로 된 제품도 권하는 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장암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제 "채소 먹기를 통해서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대장암 채소 많이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다면 뭘 놓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변비가 되면은 변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대장암이 된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면은 대장암의 70 내지 80%를 감소시킨다,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의 주 원인이 변비이기도 하고, 한 가지 더는 쓸개즙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소화가 다 됩니다. 단백질은 4시간 내지 5시간이 걸립니다. 지방은 7 내지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방을 먹었을 때 가장 대장에 그것이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간에서 쓸개즙이 나와서 담즙이 나와야지 이것이 지방이 소화가 돼서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담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 밑에 이렇게 담간이 있고 이렇게 담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담즙이 췌장에 액하고 십이지장하고 담관하고 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내려가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모이는 것을 오리관리학관이라 그래요. 거기가 중요해요. 우리 그 소화기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쓸개즙이 췌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십이지장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담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담즙이 잘 안 나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위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간이나 전부 다 대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에서 보면은 나뭇가지처럼 간 내에 담도가 있어요. 거기에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독소는 간에서 대사를 하는데, 해독을 하는데 1번과 2번으로 합니다. 일상 대사는 뭐냐면 보다 독한 지용성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만들어. 그럼 2번에서는 이 수용성화된 독소를 다시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해독을 해요. 해독한 것을 쓸개즙을 통해서 나와서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동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먹는데요. 몽골 계통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좀 누리끼리합니다. 누리끼리하다는 것은 담즙이 잘 안 나오고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담즙이 잘 안 나오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알코올도 잘 소화를 잘 해독을 못하는 체질이 한국인의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쓸개즙이 잘 나오게 하는 아티초크 요런 것이 이제 이담을 잘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품으로는 우루사라든지 가레오라든지 이게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한국인에 맞다고 하는 것이 쓸개즙이 잘 나오면 피로를 개선하고 해독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해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이제 간 청소를 한번 해 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간 청소는 뭐냐면은요. 원리가 일주일 정도 스케줄을 짜는 것인데요. 마지막 6 일이나 7 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내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날짜를 택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요즘에는 굉장히 간편한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가 돼요. 전홍준 박사님께서 안드레아 모리치의 그 간청수책을 번역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홍준 박사님도 만성 환자, 암 환자를 대할 때 최소한 3번의 간청소를 시키고 나서 다른 요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양소를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노폐물을 먼저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유산균 생성 물질과 또 액상차를 통해서 나쁜 균을 죽이고요. 그다음에 간과 쓸개에 있는 독성을 이렇게 내보내면 내 몸이 굉장히 맑아지죠. 깨끗해진 상태에서 좋은 영양소를 넣어야지 그것이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청소하는 것이 영양소 요법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홍준 박사님 방송을 듣고 그대로 안드레아 모리치 책을 사가지고 그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사과를 사가지고 약국에 가서도 갈고 그다음에 앱섬 솔트를 또 직구를 사가지고 네. 먹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약국에 그냥 그대로 그 세트만 사면은 6일간은 가루를 물에 타갖고 흔들어서 딱 아침에 마시고 물 한 잔만 마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그 7일 동안에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드는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담즙이 사용되지 않게 해서 그런 음식을 적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뭐 브로콜리나 그런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가루 양만 타서 먹으면 돼. 6일까지. 그다음에 6일 날 저녁 6일 날 오후 2시부터는 좀 금식을 해요. 그다음에 6시에 배출하는 거. 마그네슘 종류. 마그네슘과 아티초코 들어있는 거 배출. 8시에 또 한 번. 그다음에 10시에는 뭘 먹냐면 10시에는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하고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흔들어 가지고 그걸 딱 마셔. 그리고 베개를 한 개 더 한 다음에 높게 해서 딱 20분간 누웠다가 베개 하나 빼고 자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배출하는 거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에 쏟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변기를 보면은 둥둥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간 청소된 찌꺼기다 이거죠. 그거를 딱 건져 가지고 이렇게 신문지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많이 틀린데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한 3번 정도 하시면은 상당히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나오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고요. 대신에 항암을 한 지 6 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임신부나 너무 체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항상 어떤 원인은 나타나지 않은데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정말 그 몸이 안 좋다 하는 분은 간 청소 한번 해 보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약사님은 직접 한번 해 보신 건가요? 네네. 해 보신 거 어떠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 시간을 비우는 게 이제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할 만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전원주 박사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청소 영상이 100만 회를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 엑섬 솔트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은 예 그걸 뭐 또 엑섬 솔트가 뭐 공업용이 또 있고 식용이 또 있다고 이거 맞아요. 목욕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위험하다고 뭐 그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사님 말씀은 이제 그 간 청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키트가 나왔다는 키트가 나왔죠. 봉지를 딱딱 나왔어요. 그래서 6 일째 먹는 거 그다음에 비우는 거 그다음에 올리브유하고 딱 자몽 주스 딱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런 거는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사면은 이제 굉장히 쉽게 그 주어진 설명서도 안에 들어 있겠죠? 그대로 다 따라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네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뭐 내가 면역력이 정말 뭐 많이 약하거나 뭐 정말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뭐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해독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이제 많이 영상을 봐 주시는 분들이 암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그래서 뭐 암의 원인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약사님께서는 이
암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긴 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지금 책을 하나 준비하는데 암에 관한 책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써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30%가 암으로 죽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약사님들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지인들이 한두 명은 거의 암 환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까닭은 뭐냐면은 유전자가 변형되기 때문인데요. 오래 살다 보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다가 오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암이 생길 확률이 많고요. 암이 생기는 것은 어느 세포나 생기는 게 아니고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그 세포에서 어떤 그 온코진이라고 하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세포 중에서 프로토온코진,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온코진, 암세포가 되는데 여기에는 유전자 변이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암의 개념은 우리가 운전할 때 엑셀레터를 밟는 거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개념이 있는데 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 엑셀레터보다는 브레이크를 밟는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그게 암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를 발현하는데 제일 앞에 프로모터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모터 부분에 메틸기를 붙이면 암이 억제가 된대요. 그러면 메틸기가 뭐냐?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십자가 식물, 브로콜리, 무, 양배추 이런 걸 먹으면 메틸기가 붙어서 이제 암 유전자가 자물쇠가 잠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후성 유전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암이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후성 유전에 의해서 생긴다. 후성 유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식습관이나 환경 조절이 잘못되어서 암이 생기는 것은 후성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되는 것은 생식기 세포만 유전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암이 생기는 것이 부모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습관이나 환경 독소를 접했을 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틸기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에 또 메틸기가 너무 많이 붙으면 또 암이 생긴대요. 이 너무 많이 붙지 않게 만들어주는 천연물이 뭐냐면 커큐민이에요. 그래서 커큐민은 후성 유전을 조절하는 굉장히 좋은 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큐민도 많이 챙겨 드시고 십자가 그런 것을 많이 드시고 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여성들이 유방암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가 전부 다 환경 독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밥 먹지 않고 패스트푸드 먹으면은 비닐에 싼 뜨거운 그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편식을 먹는 데서 환경 독소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이런 그 비닐 종류는 여성 호르몬 형태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제노에스트로겐이라 그래요. 이 제노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켜서 여성들의 유방이나 난소나 갑상선에 자극을 주어서 암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암에 걸려 갖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미리 집밥 먹고 패스트푸드는 적게 먹고 음식을 담는 통도 가능하면 플라스틱 보다는 안전한 유리 용기에 보관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